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목소리 제대로 들리는 건가?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태도의 말들.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 엄지혜님이 쓰신 에세이죠. 예, 에세이로 이제 분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냥 좀 뭐 읽지 하다가 그냥 쓱 보다가 그냥 간단하니까 그냥 쓱 읽고 리뷰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그냥 별 의미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집어든 책인데 의외로 완전히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막 붙이다 말았는데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태그를 붙이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 태도들, 말들,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분, 멋지다. 나도 이분같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었어요. 엄지혜님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엄마가 먼저예요. 엄마, 직장인, 독자.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각별히 여긴다. 이건 저랑 꽤 비슷해요. 읽으면서도 나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뭔가 좀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선한 느낌과, 올바른 생각과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닐까 하면서 되게 궁금한 분 중에 하나였어요. 책을 좋아하지만 사람이 더 좋다. 전 사람이 좀 점점 싫어지고 있는데, 이분은 아직도 좋은가 봐요.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에 있다. 명언들이 막 쏟아져요, 이 책에는. 이런 말을 15년째 마음에 품고 산대요.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야? 그렇구나. 저는 행복은 욕망분해. 성취라고 그럴까? 그래서 욕망을 줄이면 무한대가 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욕망을 줄일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분은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에 있다. 라는 말을 15년째 마음에 품고 사셨다고 해요. 잡지사, 방송국 등에서 기자로 일했고, 현재 예스24라고 많이 아시죠? 책 방송 보시니까 인터넷 서점 업계 1위 예스24에서 문화 웹진 채널 예스와 팟캐스트 체크아웃, 유튜브로도 영상 올라오고 그러죠. 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크아웃은 어떤 사람들 팟캐스트나 이런 거 잘 안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소식이 올라오는 것만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제대로 듣거나 읽지는 않았는데 이 글 보면서는 확 땡겼어요. 역시 다르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뒤에 보면 뒷표지, 책 볼 때는 이제 앞에가 제일 중요하죠. 앞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막 쏟아부으니까 제목, 앞에, 그 다음에 뒷표지에 이제 광고라고 할까요? 이 책을 사람들한테 이제 혹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읽게 되니까 중요한 것들이 주로 이제 뒷표지에 많이 실리게 돼요. 그래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 때우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시시한 일상을 잘 가꾸기, 사소한 말들에 귀 기울이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오래 곰곰 생각하기, 작은 것들로 만들어지는 존중과 배려의 태도에 관하여 라는 카피가 실려 있고요. 이런 말들은 이 책 안에서 갖고 온 거예요. 깜짝이야. 이 책을 읽고 가짐에 대해 떠올렸다. 몸가짐과 마음가짐. 이 둘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태도일 것이다. 상대의 말을 귀담지 않고 상대의 행동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태도다. 인터뷰란 본디 사이, 인터를 상정하는 행위다. 만남도, 독서도, 글쓰기도 결국은 사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사이를 만들고 그 안에 차곡차곡 존중과 배려를 담은 고마운 사람을 떠올린다. 엄지혜다. 태도는 나에게서 비롯하지만 좋은 태도의 말들은 관계를 향한다. 마침내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감의 말들. 지혜의 미랄들이 된다. 엄지혜인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이중적인 표현을 쓰면서 시인 오은 시인님이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여기에는 100개의 문장들이 있어요. 태도의 말들인가 100개의 테마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문장과 이렇게 옆에 거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에세이 술술술 써내려간 책인데, 이게 100개
책인 거예요.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100명의 사람 혹은 문장을 엄청난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읽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갖고 요즘에 이제 막 책도 막 읽다가 딱 끊고 나면 잠시 너무 바쁘다거나 뭐 이래서 안 읽고 나면 요즘엔 뭐 읽으면 좋지 할 때 이런 책에서 시작하는 것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이 컨셉은 사실은 유유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시리즈를 펴냈었죠.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아마 은유 작가님의 쓰기의 말들일 거예요. 이게 아마 쇼리의 민박 2인가 1인가 어디에서 박보검 씨가 잠깐 들고 나오기도 했었던 책인데 이 컨셉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쪽에는 문장, 오른쪽에는 그거하고 얽힌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쭉 써내려간 그 포맷을 태도의 말들이라는 여기서도 차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글쓰기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이제 짤막한 단편들이니까 그러니까 초미니의 글들 속에서 한 편 읽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편 읽고 나면 그래야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불러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유에서 이런 책의 포맷이 꽤 많지 않았나 해서 책방에 있는 걸 봤더니 벌써 이만큼이나 되더라고요. 해먹가 이야기한 은유 작가님의 쓰기의 말들 그리고 박춘님의 읽기의 말들, 공부의 말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읽으려고 했는데 또 김희경님의 시행정수 이 책도 꽤 괜찮고 우리의 또 동사에만 뭐 이렇게 문장 수리공 교정 숙수 막 이렇게 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김정선 작가님의 소설의 첫 문장이라는 책도 꽤 비슷한 포맷인데 이 책도 되게 근사하더라고요. 그냥 유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나 좀 봐줘 하면서 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그 손에 딱 들어가고 약간 큰 포켓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책을 찍어낼 때는 큰 종이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찍어내는데 로스라고 하거든요. 책을 이제 예쁘게 만들다 보면 막 정사각형으로도 만들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책이 이제 큰 대지에서 잘라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기본 포맷 뭐 우리 이게 옛날에 교과서라든지 이런 대량으로 만약 뭐 이렇게 찍어내야 하는 것들은 그 디자인 자체가 너무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사료판이다, 사료폐판이다, 뭐 신구판이다 이런 이제 기본 포맷에 맞춰서 할 경우에는 그 종이의 로스율이라고 하는데 로스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이제 손실이 없고 경제적이면서도 아주 유유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만들어낸 걸로도 유명한데 그런 시장이 아주 기본 포맷만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쭉 가니까 읽기에 얘도 되게 좋은 포맷이라는 생각도 들고 컨셉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유유에서 뭔가 파견된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책 맨 처음에 딱 이 책도 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건 머릿말을 보면서요 들었어요. 머릿말이 진심보다 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고 막 교과서적으로 사람을 존중해야지 배려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존중이라는 글자가 스며들어와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전 좀 약간 까칠하고 막 좀 싸가지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말들을 보면서 글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한 꼭지 한 꼭지 읽을 때마다 들게 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서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독서, 난 책 별로 안 좋아해 하는 사람들도 한 페이지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한 페이지를 이렇게 읽고 나면, 한 꼭지를 읽고 나면 다음 거, 괜찮은데? 다음 뭐라고 써있어? 뭐가 있지? 그 다음 뭐라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그를 붙이다가 말았어요. 너무 계속 붙이고 있더라고요. 아이씨, 이거 한 권 다 붙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붙이다가 말았는데 어떤 꼭지를 소개해주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들었던 힘은 아무래도 머릿말에 있는 것 같아서 머릿말을 쭉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진심보다 태도.
약속 시간에 목숨 거는 나는 인터뷰 장소에 적어도 5분 전에 도착해야 안심이 된다. 하루는 한국 문단에서 떠오르는 소설가를 인터뷰하게 됐는데 이날은 회사에서 일정이 많아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싶게 아슬아슬했다. 홍대 전철역에 내리자마자 예약한 카페를 향해 달렸다. 사진 기자는 이미 도착해 있다고 하니 마음이 더욱 바빠졌다. 그런데 저기 어떤 남자가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카페 출입구를 향해 뛰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나는 그와 불과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일부러 아는 체 하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더 급해 보였으니까. 쑥스러운 상황에서 첫인사를 나누고 싶진 않았으니까. 저 사람도 약속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속도를 조금 줄였다. 이거 보면서 또 반성했어요. 저는 웬만해선 뛰지 않고 근데 5시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늦는 다른 사람한테도 관대하고 저한테도 되게 관대한 편인데 칼같이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해 막 이런 강박이 그렇게 크진 않고 어떤 행사나 막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경우 그럴 경우가 아니면 그냥 1대1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으니까 그럴 경우가 아니면 첫 만남이거나 이럴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나 좀 한 30분 늦어 그냥 미리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있으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보면서도 잘 지켜야겠구나 약속 시간을 지킨다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구나 이게 약간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태도겠다. 그걸 지키지 않는 건 또 중요한 자리나 중요한 사람들한테 약속 시간을 막 못 지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무시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약간 반성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카페에 도착해 인사를 나눴다. 영상도 찍기로 한 날이었는데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 옆 테이블에서 자꾸만 곁눈질을 하니 도대체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장소를 옮기자고 해볼까 고민했지만 스태프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기란 어려웠다. 녹음이나 잘 되길 바라며 대화를 열어갔다. 기자 출신 소설가는 인터뷰어의 고충을 아는 듯 했다. 녹음은 잘 되고 있죠? 그는 산만한 분위기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인터뷰하며 감동하는 순간은 상대가 네 질문을 진심으로 경청할 때다. 다소 식상한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답하는 인터뷰를 보면 정말이지 더 잘 쓰고 싶다. 소설가는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허투루 답하지 않았다. 즉답이 어려운 질문에는 조금만 생각해보고요 라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런 태도도 배웠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것 어떻게든 그냥 임기응변으로 확 그 질문을 이렇게 때우려고 들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방법들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혼잡하기 짝이 없는 카페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이 여럿일 때 이렇게 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엄지혜 씨는 이걸 아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 그 시선들과 그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읽고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열심히 그를 탐구하고 온 보람이 있었다. 회사로 복귀하는 중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자신이 한 대답 중 하나를 보충 설명하며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존중받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했다. 뜻밖이면서도 신기했다. 나도 인터뷰하며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질문에 이토록 성실하게 답해준 사람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 존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사소한 일상에서든 일에서든 존중이 사라지면 마음이 괴롭다. 사람의 마음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리 필요한 일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장 읽으면서 존중이 정말 중요하구나.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 2015년 봄 한창훈의 나는 왜 쓰는가를 읽다 표지 앞날개에서 발견한 문장이다. 어떻게 진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누군가 반문한다면 할 말이 많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로 했다. 그동안 인터뷰하며 들었던 한마디 책에서 발견한 문장을 모았다. 혼자 듣고 흘려버리긴 아까운 말들이었다. 언제나 사소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상의 감각이 합해져 한 사람의 태도를 만들고 언어를 탄생시키니까. 누군가를 추억할 때 떠오르는 건 실력이 아니고 태도의 말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체험하고 있다. 말 안 해도 알지? 내 진심 알잖아. 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모른다. 태도로 읽을 뿐이다. 존중받고 싶어서 나는 태도를 바꾸고 존중하고 싶어도 그들의 태도를 읽는다. 문제는 존중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에요. 아마 책값이 아깝지 않을 거니까 꼭 한번 보세요. 안녕.